KBO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격동의 시기를 끝내고 제12대 사령탑으로 김원형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야구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희망? 혹은 우려? 오늘 저희 KBO 투데이에서는 두산 베어스의 새로운 변화, 그 경랑의 중심부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믿지 못하시겠지만 두산의 감독 선임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의 막이 내리고 예상을 뒤엎는 우승 청부사 김원형 감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과연 두산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정규 시즌이 막을 내린 후 야구계의 모든 시선은 잠실로 향했습니다. 과연 누가 침체에 빠진 두산 베어스를 구할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인가? 팬들의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야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조성환 감독 대행과 김원형 전 SSG 감독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조성환 감독 대행은 위기의 팀을 맡아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지난 6월 이승엽 전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이후 조성환 코치는 감독 대행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당시 9위까지 추락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부진에 빠져 있던 두산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성환 대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몸값이 비싼 베테랑 선수들을 과감히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젊고 패기 넘치는 신예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팬들이 열광했던 이유입니다. 허슬두라는 두산의 팀 컬러, 그 끈끈하고 투지 넘치는 야구가 조성환 대행 체제 아래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책임감과 근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패배에 익숙해지지 말자,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구를 하자. 그의 외침에 선수들은 응답했고 팬들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조성환 대행은 단순히 분위기 쇄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인 감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용병술과 전략적인 판단력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떨어진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선수단의 분위기를 빠르게 안정시키며 세대교체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조성환 대행이 정식 감독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이미 감독 승격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두산 베어스 구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안정보다는 경험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한국 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는 김원형 감독이었습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성환 대행의 노고와 성과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두산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전통적으로 초임 사령탑을 선호하는 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 감독의 실패는 구단의 기조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도자 경험이 전무했던 이승엽 감독 체제에서 두산은 성적 하락은 물론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허슬두 정신마저 잃어버렸다는 혹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두산은 경험 있는 리더를 통해 팀을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두산 구단은 김원형 감독에게 21년 최대 2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며 왕조 재건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김원형 감독은 SSG 랜더스 시절 KBO 역사상 최초로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명장입니다. 그의 선임은 두산이 더 이상 리빌딩에만 머무르지 않고
당장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12대 사령탑 취임식, 모든 언론과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김원영 감독은 자신의 야구 철학과 팀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첫 마디는 자신에게 자리를 내어준 조성환 전 감독 대행에 대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실례일 수 있지만 조성환 대행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가 팀의 리빌딩 기반을 잘 닦아주었고 젊은 선수들을 골고루 기용하며 팀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1군 무대에서 뛴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김원영 감독의 이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성환 대행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팀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취임식 내내 공정한 경쟁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특정 선수를 편애하거나 무조건 주전으로 기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전 선수 시절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모든 선수는 스프링 캠프 때부터 동등한 위치에서 오직 실력으로만 경쟁해야 합니다. 저는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하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시범 경기를 넘어 정규 시즌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말을 선수들이 잘 이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김원영 감독의 무한 경쟁 선언은 선수단의 긴장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SSG 감독 시절에도 편견 없이 선수를 기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베테랑이든 신인이든 이름값이 아닌 오직 그라운드 위에서의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김원영 감독은 최근 야구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자율 훈련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팀이 하위권으로 추락한 만큼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여러 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율 훈련은 우리 팀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선수들과 소통하며 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요즘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자유롭게 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수들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을 이끌어주고 강하게 채찍질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발언은 프로스포츠에서 자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김원영 감독은 선수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방임과는 명확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강한 훈련 방식은 이미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야구하면서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이라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확실히 배우는 기분이 든다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별명 뒤에 숨겨진 그의 독한 카리스마가 팀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감독 선임이라는 큰 산을 넘은 두산 베어스. 하지만 왕조 재건을 위한 과제는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FA자 유계약 선수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취임 선물로 내부 FA 선수들을 모두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취임식에서 김원영 감독이 구단에 던진 이 한마디는 야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 두산에는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베테랑 선수들이 즐비하지만 솔직히 제 몫을 다해주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FA를 모두 잡아달라는 감독의 요청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2025 시즌이 끝나면 두산에서는 투수 이영하와 최원준, 외야수 김재환과 조수행 등 핵심 선수들이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특히 이영하와 최원준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과연 두산은 김원영 감독의 바람대로 이들을 모두 잔류시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떠나야 새로운 자원을 영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구단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산의 FA 전략에 대한 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구계를 뒤흔들 만한 역대급 시나리오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 타격기계 김현수입니다. 두산의 심장이었던 그가 친정팀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팬들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김현수는 2021년 LG 트윈스와 4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 동안 특정 옵션을 충족하면 나머지 2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이었지만 LG 차명석 단장이 직접 김현수 선수는 옵션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2년 자동 연장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김현수는 FA 시장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FA 계약을 마친 김현수는 C등급이 유력하며 이는 그를 영입하는 구단의 보상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FA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두산은 새로운 감독 선임과 맞물려 취임 선물로 김현수의 복귀를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현수가 FA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그가 FA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친정 복귀설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수의 두산 복귀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팀의 분위기 쇄신과 허슬투 정신의 부활이라는 키워드와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 두산은 고참급 선수들이 선수단을 휘어잡는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수는 뛰어난 타격 실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김원영 감독은 김현수 영입을 통해 선수단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선수들에게 허슬투라는 두산의 DNA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코칭 스태프 개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원영 감독은 취임 직후 발빠르게 코칭 스태프 인선에 나섰습니다. 홍원기 전 키움 히어로즈 감독을 수석 코치로, 그리고 두산의 레전드 유격수였던 손시현을 퀄리티 컨트롤 코치로 영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역 시절 두산 유니폼을 입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경험했으며 구단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김원영 감독이 두산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산 베어스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승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독의 부임, 무한 경쟁과 강한 훈련이라는 새로운 팀 운영 방침, 그리고 FA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김현수 복귀설까지.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왕조를 재건하기 위한 두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두산 베어스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될까요? 프로야구 역사에는 수많은 명문 구단들이 위기와 재건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해태 타이거즈는 김웅용 감독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무적의 왕조를 구축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팀 매각과 함께 긴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유능한 인재 영입을 통해 다시금 명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처럼 두산 베어스 역시 김원영 감독 체제 아래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메이저리그에서도 감독의 리더십이 팀의 운명을 바꾼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조 토레 감독이 뉴욕 양키스를 이끌고 1990년대 후반 4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는 단순히 전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탁월한 인간관계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원영 감독 역시 SSG 랜더스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끌며
선수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하나로 묶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그는 두산 베어스에서 그만의 리더십을 어떻게 펼쳐낼지 주목됩니다. 두산의 허슬2 정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투지와 끈기, 그리고 팀을 위한 헌신을 의미하는 두산 야구의 핵심 DNA입니다. 이승엽 감독 체제에서 잠시 잊혀졌던 이 정신을 김원형 감독이 어떻게 부활시킬지, 그리고 김현수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복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강한 훈련과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선수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잃어버렸던 허슬2 정신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김원형 감독의 자율 훈련에 대한 단호한 입장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최근 프로스포츠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하지만 김원형 감독은 무분별한 자율이 팀의 기강을 해치고 성적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소통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는 자율과 규율 사이의 균형을 찾아 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일부 선수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FA 시장에서 김현수 선수의 복귀설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 두산 베어스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시나리오입니다. 김현수는 두산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팀의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의 복귀는 침체에 빠진 팀 분위기를 일신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물론 FA 협상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두산 팬들에게는 김현수 복귀 자체가 엄청난 취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팀의 정신적 지주를 되찾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두산 베어스는 안정보다는 변화, 과정보다는 결과를 선택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김원형 감독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도전은 단순히 한 시즌의 성패를 넘어 두산 베어스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김원형 감독의 취임 선물은 정말 김현수가 될 수 있을까요? 파격과 논란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김원형호는 과연 두산 베어스를 다시 가을 야구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나아가 왕조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야구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두산 베어스가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팀 상황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두산 베어스를 지켜본 한올로 야구 해설위원은 두산은 항상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팀이었다. 이번 감독 선임과 FA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두산다운 과감한 결단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는 것을 넘어 팀의 철학과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김원형 감독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SSG 랜더스 감독 시절 선수 개개인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맞춤형 리더십을 선보이며 팀을 통합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선수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팀을 통솔하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에는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들과 잠재력 있는 젊은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김원형 감독이 이 다양한 선수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시너지를 창출할지가 관건입니다. 그의 경험과 노하우가 두산 베어스의 젊은 피와 만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리고 코칭 스태프 개편 역시 김원형 감독의 장기적인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홍원기 수석 코치와 손시현 퀄리티 컨트롤 코치의 영입은 단순한 인선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두산 베어스의 DNA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로
김원영 감독의 야구 철학을 선수단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두산만의 팀 문화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손시현 코치는 허슬두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였던 만큼 그의 존재는 젊은 선수들에게 두산 정신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김원영 감독이 외부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두산 베어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계승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KBO2데이의 전문가들이 드리는 조언은 인내심입니다. 왕조 재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팀에 적응하고 선수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는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김원영 감독의 강력한 훈련 방식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이면에 담긴 성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구 커뮤니티나 SNS에는 수많은 루머와 추측성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식적인 발표와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의 정보를 바탕으로 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수와 감독, 구단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나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며 두산 베어스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스포츠는 팬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합니다. 그 사랑과 관심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 팀은 더욱 단단해지고 비로소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두산 베어스의 사례를 통해 변화와 도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 그리고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입니다. 비록 이승엽 감독 체제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두산 구단은 더욱 현명하고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도전 정신입니다. 두산 베어스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KBO2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산 베어스의 새로운 도전, 그 끝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여정을 심도 있게 추적하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KBO2데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